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보면은 오전에 스타트는 매우 시원시원하게 뭐 갭상승 출발도 하고 또 지수의 신고가 돌파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등 나쁘지 않은 흐름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만큼 지수가 신고가를 친 날에는 어김없이 정강 후 약으로 마감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매가지 하락 종목 수가 지수는 올라도 굉장히 많은 나날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지수는 참 좋아 보이는데 내부의 종목군들은 어찌 보면 딱 선택받은, 그리고 이슈가 있는 상승의 트리거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실적 시즌이면 실적,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호재가 나오는 종목에서 계속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외주의 반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업종과 섹터 내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를 제외하면은 시장의 뭐 주도주급 종목군들이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 움직임, 흐름을 잘 인지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을 계속 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즌이 무슨 시즌이냐,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누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종목을 선정해서 이러한 뭐 상승, 즉 실적이 나온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혹은 시장이 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을 텐데 그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능가했을 때, 혹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예를 들어서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사업부에서 실적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개개인이 사실은 다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혹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뭐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말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더블 체크 하셔서 보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는 폭우가 내리고 그나마 좀 나름 선선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정말 푹푹 찌는 폭염이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한미 관세 협상 안 돼도 상관없고 결국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환미 관세 협상에 대한 노이즈는 별로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 조금 시장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만큼 조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종목을 저가에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그 가입 희망 하시는 분께서 어제 장문에 촉을 좀 남기셔가지고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종목을 좀 싸게 살 종목을 유튜브나 이런데 좀 말을 해주고 카페에다 말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 답은 뭐였을까요?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싸게 살 종목에서 돈 못 벌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싸게 산다, 싼 주식이 좋은 거다, 사실은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싼 거는 다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 강남 땅은 강남 땅만의 희소성이 있는 거겠죠. 성장주 비싼 종목군들에게는 그 비쌈의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주가가 그 비쌈의 이유가 훼손돼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는 논리적으로 합리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때부터 버블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을 하죠. 주가의 끝은, 상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은 알 수가 없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도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도 그 바닥도 끝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시장은 지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철저한 종목 선정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빈도를 줄이고 적은 수익이라도 압축하셔 가지고 종목을 계속 선별하는 뭐라 해야 될까?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현재는 실적 시즌이 맞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매일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관심 가져 봐야 되겠죠. 내일도 현대중공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선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이 실적이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 이상 나왔을 때 시장은 환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갖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지수는 그나마 이제 빨간불 그려놓고 코스피는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무역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5%대 급등을 한 거죠. 지수가 과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오늘은 양 시장에 1조 500억 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 엄청 좋아 보이는 시장인데요. 정말로 좋아 보이는 시장인데 문제는 뭘까요? 정확히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 8개 종목에서 그냥 1조가 들어왔다. 이 많은 돈들이 그냥 7, 8개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다 빠졌구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만 봐도 알잖아요. 아침에 선물이 플러스 1.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보합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오늘도 변동성을 1.5%그 이상 만들어냈던 시장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던 정강 후 약의 날이었습니다. 자,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투자에 접목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요즘인 듯 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지금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증시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AI 투자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전력 부분의 환경 변화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일 구글의 투자 증가, 즉 올해 카펙스 $650를 $750로 늘려놓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GV의 실적 발표 콩콜량도 괜찮다. 그럼 전력 반도체 좋을 것이다.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여전히 다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서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들 AI와 시장에서 생각하는 AI와 그리고 그 AI를 데이터 센터를 신재생의 간헐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ESS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해 버릴 수도 있는 트리거가 조만간 터질 것 같다. 왜냐고요? 그거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껏 공사만 했지 않습니까? 계속 짓고 있고 하는데 이게 하나 둘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신규 착공되는 게 매일 하나씩 착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씩.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매일 하나씩 데이터 센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전력을 원전을 지금 당장 뚝딱 스타트해서 지은다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화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다가 ESS 시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ESS 시장 폭발적으로 커져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이따가 잠깐 좀 볼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시간을 길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아니어도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시장에 조정이 와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생각이 좀 나서 싸게 살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ESS 쪽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발굴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볼 것과 매매의 관점에서 볼 것들을 철저히 분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매매의 관점은 당연합니다. 당일 이슈가 있고 돈이 터지고 혹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처럼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서프라이즈 기업과 아닌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 전고점 돌파할 때 우리도 추세 추종으로 따라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당일에 매매에 속하는 거고요. 중장기 혹은 단기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의 눌림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은 버팀목이고 코스피는 전력과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원전,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뭐 당연히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 횡보와 이평선 다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3% 정도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컨콜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HBM4를 양산할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베스트아이를 TSMC에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또 ILO 이 소켓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인풋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단가를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지금 관건인데, 컨콜에서 우리는 최대한 가격을 사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가격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려감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확실히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져 버렸다. 어려워져 버렸다. 호실적에도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위성락 실장이 미국에서 조기 귀국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또 2대2 네,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네, 결렬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된다. 이거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된다. 결국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빠진다면 똑같아요. 그냥 종가에 딱 봐가지고 추세 괜찮다, 사셔라. 예?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전력 인프라 그냥 탁 찍어서 제 27만 원대 LS 렉을 말을 했으니까 그냥 사셔라. 뭐 제가 볼 때는 요새 뭐 이런 영상을 찍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별로 말이 필요 없어. 어디가 그게 아니라 괜찮으면 사라. 이게 이런 말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당연히 저도 샀고 오늘 올라와서 좀 팔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1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 배터리사 소송 승소, 올라갈 때까지 가다 좀 꺾일 걸로 일단 좀 보여주고요. 횡보가 필요하고요. 일단 차트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재료가 참 많은데 다음 주 28일인가요? 다음 주 28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이 전체 지분의 10%의 전환 우선 사채인가요? 아무튼 전화 우선주가 상장을 하는데, 일단 그날 뭐 IR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 이후에 있을 사노피 파킨스병 일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 일단은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직전 고점인 84,000원, 83,000원 혹은 라운드피가 8만원 이런 구간들이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3천당 제약에 오늘 장중에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도 차트 베이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케어제는 29일 날 IR을 합니다. 경구용 건기식에 대한 이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죠. 지난번에 나왔던 게 12주 9.5%라는 감량률이라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전시회에서 120개 제약사와 뭐 미팅 뭐 등등등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각 국가의 최고
잘 나가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 혹은 유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 아무튼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난 이후에 아마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종목군들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군들 잘 체크를 해가지고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혹은 큰 시장 규모를 보유한 물질 혹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스터디 하시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와, 이번 실적 시즌의 승자는 다름 아닌 건설 인프라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제 1,050억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엔진 분야에서 사실 괄목할 만한 실적이 좀 나왔죠. K2 전차에도 엔진을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용 엔진이 상당히 고무화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업이익을 키웠습니다. 영업이익이 1,050억인데 이 중 650억이 엔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건설을 넘어선 엔진 사업부의 실적, 이거를 엔진 종목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우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영업이익률 20%짜리 엔진 기업이 돼버린 거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도 차트로 봐야 되겠는데 조정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뭐 시장 중심주 역할을 하는 게 어찌 하다 보니까 현대 인프라코어가 시장 중심주가 돼버렸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일단 하락이고 하나 엔진은 저는 이거 회원님들한테 이제 엊그저께 넥스 트레이드로 좀 사셔라 하고 오늘 종가 무렵에 제가 팔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저는 실적 발표하면서 이따 매매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실적 나오자마자 좀 바로 들어가서 팔고 좀 나왔네요. 아무튼 내일 일단 갭 상승 출발 이후에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종합 평가해 보면 그냥 대형주 소수의 수급 1조가 쏠렸다라는 점입니다. 대충 7개 종목의 수급을 다 빼앗겨 버린 시장이었고 그로 인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3, 4배 많았던 하루였죠. 자, 여러분들 잡주 다 필요 없습니다. 주식 불필요한 매매 전부 줄여야 됩니다. 의미 있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상승의 트리거를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그 트리거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장에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동반해서 프로그램으로 지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안에서 이 시세의 파도를 느끼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흔히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을 짜실 때는 잡주 매매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떠한 종목군들은 올라간 이유가 굉장히 빈약하죠. 굉장히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많은 종목이 존재했습니다.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뉴스 동반해서 올랐다가 빠지고 KGB도 마찬가지로 뉴스 동반했다가 빠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가려내셔서 종목을 보시는 게 오히려 제가 말하지만 적게 먹더라도 훨씬 마음 편한 매매고 그런 잡주에다가는 비중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먹더라도 수익률은 클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금은 어디 뭐 한우나 사 먹겠습니까?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큰 종목 안에서 종목을 발굴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뭐 간단하게 시장 흐름을 좀 보면은 코스피 삼성전자 빠지고 현대차 어제 올랐는데 연속성 없죠. 그 다음에 증권보험 이거 다 빠졌죠. 네카오 안 된다. 계속 빠졌지. 그나마 LG 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 하나오션, 삼성 SDI, 효성중업, LS일렉 그나마 올라온 게 이게 전부였던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명확하죠. 전부였던 시장이다. 소수의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끝났다. SK하이닉스 오늘 한 1,000억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도 한 1,000억 정도 수급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투빌도 오늘
보니까 한 1,400억 들어왔고, LG화학이 200억인가 들어왔고, 삼성은 체크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고, 하나오션이 무려 2,700억인가 들어왔고요. LG엔솔이 1,400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뭐 효성, LS도 있겠죠. LS가 한 350억 들어왔고,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00억 들어왔고, 메이저가. 그러니까 이 소수의 종목군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시장이죠. 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오늘 코스닥의 수급은 사실 외국인 400억 매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수급은 요 두 종목, 특히 ABL 바이오가 한 1,400억 맞나? 아무튼 1,200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700억 정도 돈이 프로그램으로 찍혀 있는 게 이 정도 찍혔습니다. 대충 이것만 더하면 1,900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있었고 나머지 몇몇 종목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머지 종목에서 도대체 얼마를 팔아버린 겁니까? 오늘 얼마를 팔아버린 거예요. 즉 이 말은 시장이 좋아 보여도 특정 종목의 수급이 몰려 있고, 시장 수급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두 종목이 2천억이 넘는데 2,200억인데 지금 외국인이 400억을 사는 걸로 지키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현재 1,800억을 시장에서 매도 치고 있다. 아, 다른데 매도가 너무 많은데 코스닥에 도대체 왜 그러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돈 쏠리는 쪽으로 그냥 따라 붙는 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자, 간단하게 또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꼭 이때죠. 이때 아침에 박스권 경신하고 급락했는데 어제 21선에서 잘 반등하고 시가 올라왔다 좀 밀어버리는 좀 안 좋은 또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올랐다가 하루 종일 밀어버리는 그런 흐름이라 조금 이런 거는 좀 별로고요. 별론데 그냥 시장이 잘 버티니까 코스닥도 어제 그제 이렇게 내리더니 종가 이렇게 올려놓고 시가 때 제약바이오 힘에 의해서 올렸다가 하루 종일 또 급락을 시켰으니 시장이 오늘 재미있을 시장은 아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오늘은 좀 보면, 하이닉스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 있는데 이 자리가 강하게 깨지고 내려온 거죠. 이거는 이제 NXT 포함된 흐름에서 같이 봐보면 여기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다. 올라가게 돼도 볼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지금은 맞을 확률적으로 높은데, 컨콜에서 내용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더 막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저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ESS 시장을 바로 볼게요. SK 이터닉스 지금 1차적으로 제일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설 한전이라고 저는 좀 부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삼성도 8조, 그 다음에 SK 아마존도 7조 투자한다 하고 계속 투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이 BESS도 필요할 것이고 ESS도 필요할 거고, 아무튼 이런 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쪽도 있어야 되겠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다시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 관심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종목의 탄력성이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관심 가지고 있고, 한중 NCS도 오늘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는데 이 박스권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나오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죠. 그래서 얘의 시초가는 뭐 주가는 여기 언저리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한중 NCNS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좀 120평선은 지금 플랫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240일 장기 평선만 몇 번 이렇게 다져주면은 박스권 돌파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우량한 기업인데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현재는 지금 장기 평선을 이제 좀 지려받고 최근에 저점을 올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실적 컨센으로 보면 작년 12월 달에 10억을 찍으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가 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컨센대로만 된다면 주가는 올라야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분석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보다도 증권사 리포트를 뒤져가지고 내용을 좀 검색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제 꽉 메운 종가로 호실적에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항상 여기 있는 음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음봉을 100% 장악하지 않았지만은 윗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KRX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좋죠. 여기서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이 발생을 했었고 이 자리를 NXT에서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여 앞에 음봉을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가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동이 좀 나와주었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종목을 좀 쳐다만 보고 매매를 좀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연 이틀 동안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고 대량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연속적인 상승과 또한 이 앞에 있는 과거 강력한 저항 구간이 좀 존재하죠. 이 자리를 지금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지 않습니까? 바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좀 눌렸다가 올라가느냐, 지금 이 차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 10년의 박스권을 좀 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그때랑 사실은 지금이랑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보이지도 않는 시절의 흐름이라 아무튼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한 차례 레벨업 한다 정도로 보셔야죠. 한 차례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가가 뭐 1차적으로 25,500원까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가면 24,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이 중장비 업체의 밸류가 사실은 그렇게 높게 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건설 기계는 실질적이 그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엔진 분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는 그러니까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 좀 보면 어제 이제 3천당 제약이 상가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 아침에 23만원 신고가 넘어가게 되면 매도하면 괜찮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키움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계좌라 23만원에 걸어놨는데 아침에 반대하면서 여기서 후루룩 팔려가지고 뭐 비중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면 아마 내일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는 긍정적이나 이번에 리버레스에 대한 이 경고용 뭐 특허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상태가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상한가 갈 이슈냐 아니냐.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상한가 갈 이슈로 판단을 했으니까 강력한 배팅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워낙 이쪽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 못했다면 좀 눌렸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사파 플랫폼 맞나? 사파가 아니라 에스페스 플랫폼이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게 되면 다른 걸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저는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강한 상승이니 밀렸다가도 한 차례는 반등 나오겠다 정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도 보다가 그냥 매매를 오늘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종목분들 매매를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 여기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바라보는 매매 스타일,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가는 항상 시가부터 깨진 음봉을 먹고 올라갈 때가 돌파다, 강하다.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새로운 시세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다른 거 보지 마라.
이게 8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넘기고 올라왔죠. 여기도 뚫고 올라왔고 굉장히 강력한 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구간에 대량의 외국인 수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일단 오늘도 25만원 근처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여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버행 이슈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약간 좀 보고도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슈로 많이 급락이 나온다면 또 기회의 영역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여기서 급락을 시키죠. 급락을 시키는데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54,000원 언저리 아닙니까? 직전 고점 54,000원 그 근처에서 잡아 끌어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희주간 거래 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가 터졌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바로 죽을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어잼 IR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상 주가는 신고가예요. 신고가가 어디냐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는데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는 뭐 다른 것도 더 있는데 뭐 D&D 파운텍도 좋고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고, 조선을 좀 보면 하나오션 다시 위에까지 좀 올라왔는데 강력한 매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돌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나머지 그냥 제가 볼 때는 무난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그리고 어제는 HD 현대마린 이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저께 신고가를 만들고 어제 하나 엔진과 함께 눌렸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하나 엔진을 추천을 드리면서 사실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한 3600원 의미 있는 구간이 3600원, 800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다시 리핏을 하면 왜 내가 회원들한테 의미 있는 자리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음봉, 항상 이 음봉이 중요하다. 이 음봉을 딛고 올라왔죠. 여기도 음봉 있죠. 오늘 아침에 이 음봉을 딛고 올라와서 횡보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장 후반에 하나오션이 살짝 밀리는 것 같아서 매도하려 했는데 결국은 하나오션도 다시 올라가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매매를 많이 했었고 스윙으로 좀 끌고 가고 싶었는데 그러진 좀 못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 발표하는 거 보자마자 위로 좀 샀고 눌림으로 다 받아가지고 일단 여기 꼭지가 한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좀 마감을 쳤습니다. 내일 일단은 이 돌파갭 나오겠죠. 돌파갭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가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을 하는지,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보여주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랜만에 거래대금을 5천억 터뜨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크죠. 근데 왜 거래대금 많이 안 터질까요? 지분의 82%를 LG 화학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도 유통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만, 10만, 100만, 4천만 주 맞나? 천만, 10만, 100만, 천만, 4천만 주? 잠시만요. 4천만 주가 맞네. 전체 발행 주식수가 2억 3천만 주니까 4천만 주. 4천만 주가 유통되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6%를 들고 있으니 실적인 유통 주식수는 이거보다 적네요. 이거보다 적네. 4천만 주가 아니라 실질 유통 주식수는 2,300만 주 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좀 적은 수급에도 이런 무거운 시가총액 종목이 잘 가더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강력한 저항대가 사실 여기에 있는 갭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37만원 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더 강력한 저항대는 여기죠. 여기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오늘 저항 받았고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28만원 원저리에서는 좀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고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을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이평선을 이렇게 와리가리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고 오늘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네, 제가 내일은 일본을 좀 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영상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다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